시대를 초월하는 감성과 영상미, 그리고 꾸준히 회자되는 명장면과 명곡들을 가진 로맨스물의 시조새격 고전, 영화 러브레터. 영화 러브레터는 사랑했던,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 이츠키의 죽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주인공 와타나베 히로코는 사랑했던 애인 이츠키를 설산에서 사고로 잃게 되고, 그를 잊지 못한 히로코는 이츠키 졸업 앨범에서 찾은 그의 예전 집으로 편지를 보내게 돼. 하지만 이츠키의 친구들의 기억을 따라 그의 집을 찾아가 봤을 때는 국도가 되어 편지가 수신될 수 없는 곳이었어. 근데 글쎄, 그 편지를 이츠키가 받게 돼. 이츠키가 맞기는 맞는데 동명의 여자 이츠키가 편지를 받아. 근데 이 사람 히로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이츠키는 히로코와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남자 이츠키와는 이름이 똑같고, 이츠키의 연인이었던 히로코와는 얼굴이 똑같은 여자. 뭔가 묘한데? 그런데 심지어 두 이츠키가 같은 반 학우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이야. 히로코는 여자 이츠키로부터 남자 이츠키의 학창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며 편지를 주고받게 되지. 근데 두 이츠키는 생각보다 많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은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를 좋아했기 때문에 생겨난 에피소드들이었다는 것을 관객인 우리들은 느낄 수 있게 되지. 히로코의 물음으로 하여금 여자 이츠키는 계속해서 남자 이츠키와 자신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같은 반에 편성이 되고 또 같은 도서부로 활동했던 경험, 그리고 여자 이츠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어느 순간 남자 이츠키가 말도 없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고 갔던 책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런 이츠키의 기억을 같이 회상하다 보면 남자 이츠키가 좋아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을 학창시절의 여자 이츠키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고, 남자 이츠키가 고베로 이사하기 전에 주었던 책 뒷면에 그려진 여자 이츠키의 모습을 발견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남자 이츠키가 여자 이츠키를 좋아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버리지. 근데 자꾸 이츠키 얘기만 하게 되는데, 우린 이 영화에서 화자는 히로코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 이 영화에서 되게 무심코 지나갈 법한 두 가지 떡밥이 있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과 남자 이츠키가 설산에서 실족을 한 뒤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야. 우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장편소설인데, 소설 속 주인공이 차에 적신 마들렌을 한입 베어무는 순간 유년기의 한 시절이 되살아나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야. 남자 이츠키가 독서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 책을 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떠나는 시점에 이 책의 도서카드에 여자 이츠키를 그려서 준 이유를 유추해보자면, 자신과 함께했던 시절의 기억을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며 떠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처럼 마들렌을 베어물고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이츠키의 마음은 정확하게 여자 이츠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 이츠키가 죽어가는 와중에 불렀던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 이 영화 속 남자 이츠키는 마츠다 세이코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오거든? 근데 왜 죽기 전까지 그녀의 노래를 불렀을까? 푸른 산호초의 가사를 잘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 아, 내 사랑은 남풍을 타고 움직여요. 아, 푸른 바람을 가르고 움직여요. 그 섬으로. 자, 뭐 좀 알겠어? 이게 뭐 그냥 노래 가사잖아 싶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남자 이츠키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사랑이 남풍을 타고 움직인다고 말한 거잖아. 자, 남풍.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그 바람이 어디로 갈까? 바로 북쪽이겠지. 그리고 여자 이츠키가 살고 있는 곳은 일본 북부지방 오타루. 자신의 사랑은 죽기 전까지도 북쪽을 향하고 있다는 남자 이츠키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근데 애초에 이치키네 학교는 출석 장면에서 알 수 있었듯이 출석 명부가 남자에서 여자 순이었어. 히로코가 앨범에서 주소를 찾는 장면을 보면 이치키의 앞뒤로 도쿠코, 후사코, 마사에, 사코 같은 여자 이름들이 넘쳐나. 다시 말해 앞쪽의 남자 이름 사이에는 이치키가 전학을 갔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없었거나 앨범에서 몰래 주소를 적었어야 했던 히로코가 정신없이 이치키라는 이름에만 눈을 불을 켜고 찾다 보니 여자 이름 부분에서 이치키를 찾게 된 거지. 결국 히로코가 보낸 러브레터는 남자 이치키에겐 절대로 전달될 수 없는 편지였고 결국 여자 이치키에게 전달되었지. 자, 그렇게 해서 전달된 편지는 학창시절에 두 이치키가 서로 주고받았던 러브레터가 된 셈이야. 다만 러브레터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것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자 이치키가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도서카드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마지막 이 대사는 여운을 짙게 남기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오번역이라고 해. 원문을 제대로 번역하자면 민망해서 이 편지는 보내지 못하겠습니다 인데 오번역 때문에 오히려 영화의 맛이 살아났달까? 영화 초반에 히로코가 눈 속에서 숨을 참다가 다시 숨을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신의 예비 신랑이었던 이츠키가 설원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을 상상하며 자신도 그 고통을 느껴보고자 눈밭에 누워 숨을 참아보는 장면을 연출한 거라고 해. 이토록 이츠키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히로코인데 너무 잔인한 스토리다, 그치? 일본인들의 자국영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 좋은 의미로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일본인들은 워낙 자국영화 소비를 안 해줘. 그래서 작년에 제91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후보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었던 어느 가족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고 하지. 저런 가족은 일본에 없다면서 말이야. 러브레터도 마찬가지야. 처음 소개할 때 로맨스물의 고전이라고 말했지만 이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나 먹히는 말이야. 핑클도 패러디하고 트와이스도 패러디할 만큼 흥행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지만 일본에서는 뜨뜻미지근했어. 그래서 트와이스의 뮤비를 본 일본 팬들은 한국에 어떤 드라마를 패러디한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 그래서 오히려 한류를 통해 역으로 러브레터를 일본인에게 알리게 된 거지. 뭐 이럴 정도로 일본인들에게는 인기가 없던 영화지만 당시 러브레터는 그의 최고의 영화로 선정되고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도 수상까지 한 작품이라고. 워낙에 아시아 지역에서 호평을 많이 받은 탓에 이와이 슌지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러브레터와 비교당하며 영화들이 실망스럽다는 평을 듣는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이와이 슌지 감독은 러브레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 감독은 2018년에 러브레터의 답장격인 안녕지와 라스트레터를 각각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하고 개봉했어. 이 영화에는 러브레터에서 히로코와 이츠키로 열연했던 나카야마 미오도 출연한다고 하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찾아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겨울이 되면 언제나 생각나는 그런 영화. 러브레터. 이치키처럼 모르고 지나가 버렸던 히로코처럼 숨이 멎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랑이 있어?